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나 뵀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말 관심들 다들 많으시죠? 대부분 자녀 교육하게 되면은 주로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됐었는데 사실은 자녀 교육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엄마와 아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주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하게 될 텐데요. 한쪽에서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그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마의 영역과 아빠의 영역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각자의 영역에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만큼 그 아이는 그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만큼 경건이라든지 성품의 부분에서 균형을 잃은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부분이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그 공백이 하나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상처처럼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또는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가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아빠가 알려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만 하는 필독서 그거를 제가 한 7권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추리다 보니까 내가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꽤 읽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저는 관심이 있어서 읽고 또 제가 특히 집에서 홈스쿨링 하다 보니까 홈스쿨링 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제법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꼭 이것만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그 7권만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 좀 권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책은 이겁니다. 바보 만들기. 바보 만들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제 홈스쿨링 꼭 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보 만들기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이 저자, 이 존 테일러 게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출판사는 민들레입니다.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존 테일러 게토는 30년간 뉴욕에서 교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교사로서 공교육에서 직접 활동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 그리고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테일러 게토는 이 공교육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에 공교육이 시작되게 된 기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공교육이 처음에 나오게 되어진 그 기원은 사실은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군대와 그리고 프러시아 군대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프러시아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난 이후에 프러시아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왜 우리는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제 이 프러시아에서 고민하면서 국민들을 소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서 소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전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국민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교육이 처음에 나오게 된 이 공교육이 나중에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교육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존 듀이에게 영향을 또 주고 그래서 미국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공교육의 목표라는 바는 전인격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종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들 그것이 이제 소위 공교육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뭔가 좀 부족하니까 거의 인성교육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 거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교육의 목표라는 바는 무엇인가? 거룩하고 도덕적이며
교양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요. 사회 부속품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인간, 그리고 중성적 인간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중성적 인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또는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은 꼭 남자여야 될 필요도 없고 여자이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자라도 군대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남자라도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자가 하는 일도 남자가 해야 되고 남자가 하는 일도 여자가 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부속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공교육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중성화되어져 가는 추세가 자꾸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정은 자꾸 무너지게 되고 비인간화되고 핵가족화되어지고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홈스쿨링 하게 되면서 바보 만들기를 읽고, 이러니까 이 공교육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공교육을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은 공교육을 30년간 그것도 뉴욕에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선입견 없이 이 책을 꼭 한번 일독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입니다. 좀 고전적인 책이고요. 특히 우리 개혁파에서는 과연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권합니다. 저 책 저자 이름은 야코프스 꿀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건했던 개혁자였고요. 출판사는 개혁된 실천사에서 나왔습니다. 야코프스 꿀만은 17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출산을 앞두는 부모님들을 위한 규칙부터 시작해서요. 연령별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다뤄놨습니다. 학문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아마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은 경건하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경건하게 자녀들을 다루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이로 이제 자랄 수 있을까, 또는 기도하는 법,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훈련시키고 습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미 개혁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위한 다양한 규칙들을 꼼꼼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매번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풍성한 대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권하고 싶은 책이 뭐냐면 좀 약간 두껍습니다.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적 고전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쓴 사람은 하빌 올리 블루던이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출판사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저자는요, 5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만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5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우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죠. 굉장히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홈스쿨링을 위한 지침서로서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죠. 굳이 홈스쿨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라틴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헬라어, 히브리어에 관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16세기 학습 과정 해가지고서 6세부터 8세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이런 식의 아주 그 당시 그 고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6세부터 18세까지 다 등급을 나눠서 6세부터 8세, 8세부터 9세, 9세에서 10세, 9세 8세부터 9세 보게 되면 라틴어 어용 변화와 동사 변화의 구두 연습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한자는 라틴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좀 응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자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인본주의 그 고전 교육하게 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문학, 인본주의 인문학 책을 주로 읽는 것,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그런 인문학적인 책들이 있는 것을 이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전 교육 이제 어떻게 아이들한테 고전 교육을 시킬까 했을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고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침서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책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제가 양육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러니까 변증 교부라고 할 수 있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교회 교육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관한 체계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요. 그 체계를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비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제 3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트리비움 하게 되면은 한국말로 바뀌면 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을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그럼 그 3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법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그 고전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데에서 이제 자녀들 이제 상류층을 교육시킬 때 이 트리비움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트리비움 교육이 끝나야만 그 다음에 원래 대학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위 서구 사회 안에서의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위 대학 교육은 쿼드비움이라고 해서 뭐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대학 교육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문법이라고 했을 때 뭐 영어 문법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논리는 뭐냐면 그 지식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응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라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잘 수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 교육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는 단어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책을 읽혔을 때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다 찾아보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이제 소위 문법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논리죠. 문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자꾸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트리비움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읽은 책을 한번 말로 해봐, 그 설명해봐 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글로 한번 표현해봐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수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트리비움 교육을 제가 이제 집에서 자녀들에게 시켰던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또 권할 책은 이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존하는 개혁파 목사님이신데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꼭 언급되는 책입니다. 전에도 이제 박준호 목사님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도 이 책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란 얘기죠. 출판사는 지평성원입니다. 조엘 비키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청교도와 관련해서 청교도 신학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시고요. 실제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엄격해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자녀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유흥 같은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경건하게 아이들을 키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양육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런 책을 쓰셨죠.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녀 양육을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신학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주로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그렇잖아 아이들의 가지고있는 어떤 기질적 특징 그렇잖아 아이들이 가지고있는 어떤 성품 문제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런 거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아이들에게 자녀 양육으로 연결을 시킬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요. 도덕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도덕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에 대한 근거가 신학적인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 조엘 비키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자녀 양육의 당위성을 구약에 나타난 언약과 유아 세례에서 찾는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또는 할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본적 논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걸 응용을 해서 자녀들을 마음의 할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유아 세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도덕성, 그런 것을 또 인격을 또 갖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격적인 어떤 자녀들이 된다면요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덕성보다는 이런 신학적인 마인드가 몸에 배도록 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책을 좀 관찰하시고 좀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책이 뭐냐면 이건 이제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팁을 너무 많이 잘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입니다. 저자 마이클 펄, 데비 펄 부부인데요. 이 책이 사실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이 됐는데 이 책을 이제 이 마이클 펄, 데비 펄 부부가 또 쓴 책이 1권, 2권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권, 2권으로 나오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권, 2권으로 나온 책은 여기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책이 이제 소개되어질 테니까 그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권, 2권으로 나눠진 책들은 실천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핵심적인 부분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약간씩 좀 빠져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은 한 권짜리지만 굉장히 알찹니다.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 저자 펄 부부는요. 복음주의 노선에서 경건한 부부고 실질적으로 경건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문제성이 있었던 아이들 또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온 많은 엄마들, 아빠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아주 제시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조언을 할 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의 고집은 어떤 식으로 꺾어줘야 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형제들 간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누구를 놀리면서 그거로 재미있어하고 또는 형이 동생을 놀리거나 또는 위에 사람이 아래 동생을 뭐 놀리고 그러면서 재미를 즐기는 것에 관해서
아주 지혜롭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무조건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너는 동생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니? 우리는 같이 즐거울 수 없을까? 왜 너만 즐겁고 왜 누구는 괴로워해야 될까?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보도록 해볼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아주 독특한 접근 방식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이가 나만의 놀이가 아니라 같이 노는 것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극을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이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책은 이겁니다. 좀 제목이 깁니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야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운다. 이건 기독교인이 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이제 프레데릭 코크만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출판사는 이제 도서출판 풀무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도 절판됐는데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중고 사이트에서 이 책을 꼭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데릭 코크만 같은 경우는 심리학자입니다. 프랑스 아동 정신과 전문 의사인데요. 제가 왜 이 책을 권하냐면 68혁명 이후에 프랑스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프레데릭 코크만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를 언급하는데요. 그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설득할 때 좋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했을 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하는 책은 고전입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존 로크의 교육론입니다. 저자는 존 로크고요. 출판사는 비봉 출판사입니다. 존 로크는 이제 17세기 영국 청교도 가정에서 아주 경건하게 청교도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통치론을 써서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로크가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민주주의의 사상 기초를 놓은 사람, 주로 이제 그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존 로크는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굉장한 그 관심과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육론은 본래 영국 귀족들을 양육하는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책은요,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울까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전인격적인 아이로 키울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덕체를 얘기하는데 존 로크는 체덕지로 순서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건강한 육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할까? 그다음 어떻게 도덕적인 아이가 되게 할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지식을 잘 습득하는 아이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순서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적용할 만한 게 참 많다는 것을 동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책 소개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